자, 반갑습니다. 7월 3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 이동호 대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이 불볕 더위였습니다. 너무 더웠죠. 오늘까지 최고의 더위를 찍는다고 하는데 서울, 경기도는 뭐 35도까지 찍고요. 뭐 대구는 뭐 당연히 덥고요. 많은 날씨들이 지금 더운 상태인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 자, 오늘 월요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죠? 그래도 주중에 조금 흔들리는 면들이 있었어도 금요일 마감이 한국 증시도 전략 후강에 가까운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조금은 안심을 했고, 뭐 미국 쪽에서도 기대했던 부분들이 뭐 기대와 우려가 조금 반반 섞여 있었죠. 이 PC 물가지표도 생각보다는 둔화색을 좀 보여서 그렇게까지 시장의 충격보다는 이제 앞전에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거나 조정을 좀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막상 물가지표 발표되고 나서는 크게 충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국내 증시, 한국 증시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뭐 장 초반에 좀 무난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제 GDP 호조나 뭐 미국의 은행주들이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로 인해서 무난하게 좀 미국 증시가 좀 마감이 됐고, 그래서 우리도 상승으로 뭐 무난하게 출발은 했습니다만 이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호재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평가들을 받으면서 중요한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뭐 다행스럽게도 이제 국내 산업 생산, 미국 소비 투자 등 트리플 쪽으로 이제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게 긍정적으로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이제 전략 후강에 가까운 모습이었고, 미국의 물가지표 선방을 좀 보인 부분들, 그리고 7월에 상반기 실적 발표 시즌, 그리고 FMC 회의 이후에 이제 7월 달에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증시는 약간 6월보다는 좀 평탄하긴 하겠지만 뭐 좀 빠른 속도로 뭐 반등을 한다거나 이런 쪽의 느낌보다는 이제 실적 중심으로 아마 조금 또다시 부익부 빈익빈이 갈리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반등이 나온 부분은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좀 오후에는 반등이 나왔지만 2분기 호실적 기대감을 발표한 현대차 때문에 자동차 대표주가 반등을 주도했고, 마찬가지로 미국 쪽에서도 테슬라가 2분기 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차량 인도가 80%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의 이제 가격 인하 정책이 주요한 쟁점으로 좀 떠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체적으로 금요일부터 올랐지만 뭐 여전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올해 상반기 작년 최대 실적을 또 기록하는 최대 실적 이상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앞서서도 말씀드렸고 공개를 해드렸지만 그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이제 PC 물가지표가 좀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뭐 소폭 둔화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역시나 소폭 둔화는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선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둔화가 된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긍정적인데 확 둔화가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 좀 보여주진 않고 있고, 에너지 식료품 포함해서는 크게 둔화들을 보여서 아마 그게 좀 주요한 상승의 요인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이제 59.2에서 64.4까지 지금 확실히 개선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4.3에서 3.9%로 크게 좀 하락을 했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소폭 둔화되긴 했지만 이제 3.1%에서 3.0%로 하락하면서 점점 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좀 개선해야 될 문제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지금 2%대까지 내려오려면 한참 멀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7월 달에는 미국도 뭐 F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로 넘어가면서 70% 후반에서 80% 초반대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고, 금리 동결은 뭐 거의 20%대에 미치지 못할 만큼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부분인데, 아마 7월은 아마 시장이 좀 빨리 가거나 하게 되면 그 부분들로 아마 시장은 좀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미국 대비해서 이제 중국이나 한국, 뭐 홍콩, 일본 뭐 이런 쪽들이 다들 이제 디커플링이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력에 따른 부분으로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따라서 미국 장이 올랐는데 왜 우리 증시가 안 올랐냐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버리시면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서 미국 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들은 아침에 시가 뜨고 죽어버리는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나 뭐 최근에 이제 계속 추격 매매를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전히 이제 수남되는 업종은 거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 좋았던 애들, 그리고 개선세 보이고 있는 애들, 그쪽으로 조금 보시면 좋은데, 반도체 소부장이 그랬고, 뭐 2차전지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 그리고 조선, 그리고 기계, 엔터 이런 쪽의 업종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순환매 체크되시고 포트 중심 이동을 이쪽으로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 뭐 지금 2, 3주 이상 지금 강조를 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자, 시장의 뉴스 빠르게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그룹 2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미쳐졌고, 테슬라 쪽 2분기 차량 인도가 이제 80%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가 아까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오늘 긍정적으로 아마 시장에 조금 더 뉴스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2차전지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었고, 뭐 아진산업, 삼보모터스, 인지컨트러스, 뭐 지난주에 지금 이미 급등을 한 상태이거나 하시겠지만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들은 또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U 쪽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 수입해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 소식 등을 조금 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DY 파워, 뭐 HD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뭐 테라사이언스, 대창단조, 뭐 말씀드린 건 이제 현대인프라코어나 뭐 현대건설기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 조금 더 추가 반등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금요일날 이미 상승하는 종목을 쫓아잡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못 간 종목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현대차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현대차가 이제 수소 사업에도 조금은 확대를 할 전망입니다. 수소 사업은 아직 단가적인 측면들에선 뭐 경제성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장 점유율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차가 그것도 같이 하고 있어서 삼보모터스, 효성중공업, 라이트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패션 의료업계도 이제 반등에 대한 기운들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OEM의 업황 저점에 대한 콩과 기대감도 있고요. 뭐 침체에서 회복 단계로 좀 넘어왔다라는 그 기대감들이 업계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태평양물산, 뭐 신성통산, 뭐 최근에 이제 뭐 의료업계 전반적으로는 좀 반등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화학 업종이 조금 살아나면서 패션 의료 쪽도 같이 침체에서 좀 회복 단계로 좀 넘어오는 그런 단계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권심 종목들, 뭐 피라미드에서는 세코닉스, 명신산업, 엘리어트에서는 HB솔루션, 신생이엔지, 그리고 낙폭과대에서는 휴메딕스와 NK맥스 이렇게 좀 드리는데요.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날 드렸던 종목들 좀 보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드렸던 종목들이 꽤나 좋았습니다. 장 초반에 약세를 보이고 오후에 올라오니까 훨씬 더 드렸던 종목들이나 공략하기가 좀 쉬웠는데요. 뭐 필업섹스는 여러 번 지금 지난주에 드렸었죠. 거의 뭐 1,500원대부터 드린 종목이 지금 12,500원까지 이미 박스권을 돌파를 해버렸고, 오늘 추가 급등시나 뭐 추가 거래량이 많아질 시에는 아마 고점 돌파를 시원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뭐 지금 한 15% 이상 수익일 텐데요. 뭐 추가 상승세 하신 분들은 조금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애경산업은 이제 지난주에 돌파를 하고 생각보다 좀 세게 쉬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매수 자리는 애매하게 제가 출발하면 종가 부근에서 애매하게 출발하면 종가까지 확인하고 들어가시라 그랬는데 들어갈 자리는 없었어요. 근데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다시 보시고 박스권 돌파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미 박스권 돌파를 했고 그걸 눌림목 삼아서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보이면 이번 주 초반에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기가레인, 요거는 좀 단기성으로 조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좀 가벼운 종목이라서 드릴까 말까 했던 종목인데 역시나 저점을 다 체크를 해버렸습니다. 오늘 무조건 올라야 되는 자리라서 오늘 뭐 하락 출발한다거나 전일 금요일 저점을 깬다거나 이래버리면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쪽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런 거는 아침에 내려오는 걸 바로 잡기보다는 오후까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움직임을 보시고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 오늘이랑 이제 금요일날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1,900원 중반에서 초반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디오 애매하게 상승 출발하고 나면 좀 달리질 못하면 조금 막힌다. 그래서 그 달리는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데 아침에 공격보다는 내려오는 걸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미 33,000원 초반대, 32,000원 후반대 공략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여전히 수익권이시겠지만 오늘 역시나 양복이 좀 나오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뭐 역시나 33,000원이 이제는 깨지면 안 되는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M텍 똑같은 자리입니다. 디오랑.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저가나 그 부근들을 깨지 않는 선에서 보시고, 역시나 공략은 32,000원 이하에서만 하시고, 오늘 뭐 32,000원 중후반부에서 출발하시면 바로 아침에 10분에서 30분 이내로 시세가 나와야 되니까 그거 감안해서 좀 보시고요. 위쪽으로는 34,000원까지 열려있긴 합니다만 아침 시가 뜨면 바로 튀어줘야지만 움직임이 강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자, 그리고 프로텍도 이제 타고 올라오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음봉격으로 해서 아침에 내려서 출발하면 오히려 그게 공략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그게 바로 잡히고 나서 오후 장중에 이제 아침에 살짝 내리고 나니까 바로 올라와 버리죠. 이런 것들을 공략하시고, 역시나 이제 시세들은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자리가 없어요. 충분히 지금 신고가의 형태를 조금 더 즐길 수 있다. 그래서 뭐 역시나 시가가 너무 높게 떠버리면 공략이 불가능하고, 역시나 조금 겹쳐지는 자리인지, 그리고 이제는 47,000원 중반대, 48,000원대를 깨지 않는 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종목들 괜찮았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장은 전략 후강에 가까운 장이 제일 좋습니다. 공략도 쉽고 여러분들이 보기도 편하고. 자, 오늘 드린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세코닉스 뭐 비슷하죠. 프로텍과 비슷하고, 오늘도 얘도 시가가 떠버리면 조금 먹기는 힘들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아침에 살짝 내려서 출발하고 아침 내려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 그 자리를 공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코닉스. 자, 그리고 명신산업도 박스권 돌파 시도 중입니다. 이미 오늘 애매하게 출발해도 되는데 일단은 시가 떠버리고 출발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기적으로 좀 볼 건지, 아니면 뭐 이미 공개방은 이미 23,000원 초반, 22,000원 후반대 드렸고, 고급방은 뭐 훨씬 이전부터 19,000원대, 20,000원대부터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상승들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요거 다음 돌파는 거의 28,000원, 30,000원대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HB솔루션 눌림목에 가까운데 오늘도 역시나 금요일 저가나 시가 부근으로 그렇게 공략을 하시는 게 좋고, 아침에 시가 떠오르면 바로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성 ENG 최근에 뭐 반도체 클린룸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좀 덜 오른 종목이라고 해서 약간 후발성으로 좀 오르는데, 박스권 바로 돌파 직전이니까 겹쳐서 22,300원 초반, 그리고 22,200원 후반대, 그리고 2,2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거 돌파되면 거의 10% 이상은 그대로 쏠 겁니다. 자, 우리 휴메틱스도 최근에 중배락 이후에 이제 조금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주가는 이제 저것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가벼운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34,000원 후반에서 35,000원 초반이 공략 가능하고요. 34,000원이 깨지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위쪽으로는 뭐 특별하게 걸리는 자리는 38,000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뭐 빠른 종목은 아니에요.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는 좀 천천히 겹쳐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바이오 쪽에 한 종목이 걸렸는데요. NK맥스 박스권이 금요일날 돌파가 되면서 그 자리가 좀 나오게 돼서 14,000원 초반에서 13,000원 후반대,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도 좀 많이 오르지 못했고 좀 많이 빌빌댔다는 판단 하에 좀 오르는 종목들이 생기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16,000원 중반대까지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좀 무난하게 출발은 하겠지만 과연 그 상승에 대한 호재가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빠른 상승을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게 장중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이제 양극화 현상이 나오는 현상이니까 그거 조금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7월 3일 모닝 브리핑 이동호 대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